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전세가 상승률인 0.31%를 하회했습니다. 매매가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한 겁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정체 상태인 만큼 등락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부동산 플래닛이 2021년 국토교통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전년보다 7.6% 감소한 177만 5천 건, 거래 금액도 7.4% 감소한 52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량은 5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해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 상한이 종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이 거래량 감소, 집값 고점 인식과 규제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연초 방학과 또 이사철을 맞아서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저희에게 다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정말 지금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금리 인상까지 지금 완연하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시장은 좀 안개 속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이제 많은 시장이죠. 특히나 이제 3월 또 대선을 이제 거의 한 달 이제 차에 이제 안 남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실제로 지금 시장 안에 어떤 요인들만 보자라고 한다라면 이제 가장 큰 것이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2월 그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뭐 보통 한 달 이내 거래니까 이제 1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100건이에요. 서울의 그 전체 아파트 이제 그 거래 건수가요. 자, 보통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그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거의 한 10,000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뭐 그 오프닝 뉴스에도 그렇죠.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자, 이 1,100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그때도 월 한 1,500건은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저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완전한 정말 거래 절벽 상황이다. 이런 이제 거래 절벽들이 오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막상 뭐 팔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양도세도 이제 높긴 높지만 또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지금 매수자들 같은 경우도 선뜻 지금 나서기가 그렇죠. 지금 뭐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더 저점 매수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상 또 진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 결국은 하락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폭락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고요. 자, 또 한 분들은 아니다. 뭐 요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또 얼마든지 지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정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직까지도 하락과 상승 지금 뭐 한 달 올해 들어서 2022년도 지금 한 달 지나고 지금 2월이 들어섰는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 팽팽하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결국 지금 시장은 좀 울퉁불퉁한 이런 어떤 시장 장세다. 이렇게 제가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 쪽에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그렇죠. 그럼 지난주 그러니까 설 연휴가 들어있었던 바로 그 주하고 지금 2주 연속 마이너스 그렇죠. 0.01%. 물론 0.01%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라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고 20억짜리 아파트가 20만 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현장에서 이걸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게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계속 상승 랠리 쪽에 있다가 이것이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하락 쪽으로 지금 왔다라는 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서울의 아파트 정말 계속 올라갈 것만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그 아파트 값이 아주 소폭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2주 연속 지금 내리막을 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유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자, 뭐 구별로 보자라면 25개 구 전체가 지금 상승 쪽보다는 그렇죠. 19개 구가 지금 하락 쪽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지금 한 6개 구 정도 중심 권역들이죠. 자, 이런 쪽은 아직 뭐 하락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 쪽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상승하던 것들은 지금 현재는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그렇죠. 야, 정말 작년 안에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뭐 올 초 들어서까지도 그래도 계속 상승 쪽을 기록했던 인천 쪽이 지금 또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0.04%. 일단 폭 자체도 어느 정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경기권도 그렇죠.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0.03%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 서울 같은 경우에 보합이나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지금 하락 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 수도권이 전체가 마이너스 지금 한 0.02%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거의 2년 6개월 만에 그렇죠. 2년 6개월 만에 계속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거꾸로 생각해 보면 2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하락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라면 만약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정도가 이제 고점이 될 거다. 자,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고점, 꼭지점을 찍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딱 지금 변곡점에 서 있는데 이것이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냐. 자, 그렇지만 하락 쪽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일부 그렇죠.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폭락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소폭 쪽, 요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반기 쪽 고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금 하반기에 지금도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무시한 어떤 그 힘을 무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지금 오히려 하반기 쪽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분들은 하반기에 있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고점론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힘이 좀 약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요거는 이제 상반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죠. 지금 수도권 쪽,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락할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오히려 더 많다. 자, 오늘 당장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지금 외지인 지금 투자 비율이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외지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서울 쪽에 투자 비율이 지금 가장 높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조정기 상황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렇죠. 상승할 요인이 더 많다. 더더구나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라든지 사실 광역급행 철도 같은 경우에도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서울 쪽에 가깝게 오기 위해서 대부분 놓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물론 이런 논쟁들은 계속 더 팽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0.01%, 0.02, 커도 0.04 이렇게 소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결국 조금 하락하든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미세 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겠다. 자, 결국은 좀 그 안에서 약간 어느 정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이런 미세 조정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이 팽팽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선제적으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든 결국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지금 고심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팔 건지 자, 지금은 또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출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여전히 저는 공격 모드다. 특히나 지금 그렇죠.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파주 운전 같은 경우에 반값 청약도 지금 나오고 있다. 더더구나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은 또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공격 모드를 유지하고 계속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늘려서 소규모로 좀 투자하는 그래서 너무 많은 대출보다는 내 돈에서 어느 정도만 대출을 활용하는 이런 어떤 좀 현명한 이런 투자가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집값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하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와 1:1 상담 진행되는데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정보 체크. 일단 오늘은 우선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4억 3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뭐 이제 고민들이 있으시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뭐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렇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택 수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주택 수를 줄여서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가 쪽을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상가 쪽을 보는데, 자, 결국은 그렇죠. 강남 3구 쪽을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일단 잠실 쪽에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한강변에 있으면서 자, 지금 빼어난 인프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대형 개발 호재들 쏟아지고 있는 그렇죠. 강남의 또 하나의 그러니까 동쪽에 지금 중심축을 또 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남역 쪽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잠실역까지 지금 쭉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동쪽에서 엄청난 그렇죠. 축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이 또 잠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많은 고급 아파트들이 있지만 여기에 잠실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지금 재건축으로 지금 다 탄생하는 것들만 거의 19,000세대가 되죠. 자, 여기에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잠실 쪽 상권의 바운더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약 한 또 12,000세대, 거의 3만 세대, 지금 현재도 약 한 거의 3만 세대 가까이 있는데 또 한 3만 세대가 겹쳐지는, 그래서 잠실 쪽에 거의 한 6만 세대의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그런 뭐 정말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그렇죠. 마이스 사업부지 35만 제곱미터니까 약 한 1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만 약 한 2조 원이 되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삼성역 쪽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이게 전부 다 그렇죠.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뭐 잠실 쪽에 있는 뭐 잠실 마이산업단지도 있지만 삼성역 쪽,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코엑스 앞에 있는 현대글로벌 빈센터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지금 현재도 잠실역 쪽에 그렇죠. 뭐 롯데월드 타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으면서 또 롯데 업무타운이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잠실 한강공원이라든지 뭐 석촌호수라든지 많은 또 녹지 공간들이 다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가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제 지도를 좀 보면은요. 자, 일단은 잠실역하고요. 지금 2호선하고 8호선이죠. 몽촌 토속역이 지금 8호선이 되겠고요. 자, 한성 백지역이 9호선인데 지금 잠실역 주변에 이 큰 상업지역 안에는 이미 다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상업지역이 지금 요만큼 있어요. 지금 주변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뭐 공원이라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요 귀한 상업지역 바로 요런 지역들, 그러면서 잠실역과 몽촌토속역과 한성백지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둘러싸인 그런 상업지가 되겠고 꼬마 근린상가로 점포나 사무실로 뭐 다양하게 업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주택수 증가 없이 내가 잠실권에 비주택 소액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적당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매매 금액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4억 3천에서 자, 이게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8억이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자, 근데 상가가 지금 4억 3천에서 한 6억 1천만 원 정도인데요. 자, 지금 이게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 활용한다라고 하면 월 170에서 21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잠실에 있는 꼬마 근린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시세까지 저희가 확 잡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1.5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할 텐데요. 현재 시세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그렇죠. 좀 소액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도 이제 투자하는 것들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영등포 쪽에 그것도 여의도 아주 가까운 쪽에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활용해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1.5룸 오피스텔인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서울의 3대도심 영등포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도 영등포 안에서는 영등포 시장역, 그다음에 영등포역, 여의도역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러면서도 자, 지금 뭐 우리가 영등포 투자라고 하면 서울의 3대 업무지구죠. 바로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런 건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영등포 시장역은 말 그대로 영등포 뉴타운, 그러니까 영등포의 가장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집장촌 개발이라든지 쪽방촌 개발이라든지 뭐 영등포역 고가차도 뭐 없어지는 거라든지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러면서 여의도 쪽에 어마어마한 재건축까지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요런 중요한 입지에 있는 그렇죠.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영등포 안에서 영등포 뉴타운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계속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그리고 여의도 쪽에 재건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이 호재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영등포 안에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안에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죠. 자, 백화점이라든지 상업시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공원까지 정말 정말 입이 아플 만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진 곳인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5룸 구조의 그런 풀 빌트인, 풀 퍼니시드,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거 다 있고 그러면서 스타일러까지 있는 그런 뭐 1.5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 말씀드리면은요. 2억 9,500에서 3억 1,500인데 이쪽이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라면 실제 대출을 한 푼 받지 않고도 여의도에서 이렇게 가까운 쪽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그러면서 내가 월세를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의도에 가까운 1.5룸 풀 퍼니시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영등포의 변화 정말 놀랍죠. 상점 벽해가 따로 없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도 저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이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스타일리스트 안호은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수익형 부동산연구소 안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안호은 대표님이 개인별 부동산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2030, 20대, 30대, 40대 분들 다들 집 사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앞으로 대선도 있고 어떻게 경기가 또 어떻게 전망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만 탄탄하다면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오늘은 개인별 주제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오늘 개인별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입문하기 전에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바로 개인별 투자 전략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투자 전략 세우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대출을 활용과 투자 리스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투자를 위한 지역 선정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도권만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2의 도시, 오늘 한번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체크리스트를 좀 체크하셨다면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신용도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신용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용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개인 투자 전략 기초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체크리스트, 이렇게 체크리스트 5가지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기초 체크리스트를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첫 번째, 신용도 확인하기가 되겠습니다. 신용도를 내가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신용도를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투자 금액을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시세 차익형이냐 아니면 미래형 투자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미래형 투자, 나중에 미래적으로 가치를 따져서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서 미래형 투자를 할 것이냐. 자, 그리고 네 번째,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인데요. 바로 요즘에 뜨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NPL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매매 시기를 잘 측정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1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내가 현금 자산 보유가 3억에서 4억 정도는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출 금액에 겁을 내지 마라. 기본 원칙은 매매 금액의 60%까지가 저희가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치만 높다고 하면은 저희가 부동산의 매매 금액 60%까지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500만 원, 500만 원 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는, 부동산에 처음에 접근을 하셨을 때는 A급 상권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B급 상권에서도 A급 상권이 있고 B급 상권 중에서도 C급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안에서도 A급 상권 안에서도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B급 상권에서도 A와 B와 C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틈새 시장을 잘 노리셔가지고요. 그 틈새 시장에서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볼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종합계획을 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세부적인 기본계획법인데요. 이거를 기본계획을 잘 보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도권이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길고 짧고 어떻게 길이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이 되겠고요. 이 부분, 이 크게 세 가지를 수시로 확인하신다면은 A급 상권 안에서도 B급, C급 소액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겠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만 고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가 개발이 되고 있고 어디가 개발할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들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제가 부산광역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광역시에는 빅5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5 상권은 뭐냐면요. 지하철 라인으로 따라서 제가 빅5 상권을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면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래역, 그 다음 수영역, 그리고 연산역, 그리고 덕천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지하철역 중에 빅5 상권이 되겠는데요. 이 빅5 상권 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차를 하고 있고 환승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유동인구가 많고 상동인구, 고정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빅5 상권에 좀 A급 상권, 예를 들어서 서면역 쪽으로 A급 상권과 B급 상권이 있는데 B급 상권 중에서도 A급 상권과 B급 상권을 잘 구분을 하신다면요. 이 틈새 시장 안에 A급 상권, B급 상권, C급 상권 중에서도 우리가 소액으로도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사이 안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빅5 상권으로 이렇게 서면역과 연산역, 그리고 동래역, 그리고 수영역, 이렇게 덕천역을 부산 지역으로는 좀 제가 찍어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5가지 지하철 라인 근처로 주변 인근으로 해가지고요. 잘 살펴보신다면은 어떻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또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종합계획이 되겠는데요.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항만과 이렇게 남해안 국제관광권 이렇게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국토종합계획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심 지역과 부도심 지역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고 어떻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어떻게 정비를 길고 닦을 건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은 투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를 또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제2의 도시죠. 바로 부산 온천장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는데요. 26세 여성인 직장인 분께서 직접 투자를 하셨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으로는 8,200만 원에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하셨고요. 대출은 그때 당시에 5,7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을 그때 당시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에 임차인을 또 했었고요. 기회비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라든지 등기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으로는 500만 원으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실투자 금액이 500만 원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매매 시세 차익으로는 1,00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월세가 42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1,42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났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돈 500만 원으로도 월세를 받을 수 있고 투자도 하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남길 수 있는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이거는 부산 온천장역에서 지하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래역에서 A급 상권, B급 상권에서 동래역에서 바로 옆 동네인데요. 동래역에서 지하철로 한 2정거장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빅5 상권 찍어드렸죠. 서면역, 연산역, 동래역, 그리고 덕천역, 뭐 이렇게 제가 수영역 이렇게 5개의 지하철역을 또 찍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래역에서 지하철로 한 2정거장 이게 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A급 상권인 동래역에서 파생적으로 생긴 온천장역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A급 상권에서도 이렇게 약간 빗나간 한 정거장, 2정거장 빗나간 지역으로 찾으시면은 이렇게 소액으로도 이렇게 단돈 500만 원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저희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 40대 분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용기를 좀 가지시고요. 정말로 투자에 있어서는 관심입니다. 부동산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공급과 그런 밸런스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요. 부동산의 가치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실제 사례를 또 한번 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세 주부분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빅5 상권 중에서 찍어드렸던 상권이 되겠는데요. 바로 부산 수영역이 되겠습니다. 부산 수영역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루어진 24평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대출은 그때 당시에 받지 않으셨고요. 바로 세입자분을 얻었는데 그 세입자분을 얼마를 얻었느냐? 바로 전세금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매매 금액이 1억 8천인데 어떻게 전세를 1억 8천에 놓았을까? 자, 수영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와 상동인구, 고정인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주변 인근에 공급이 많이 안 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많이 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만큼 수요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분양과 함께 많이 올랐다. 그래서 대출 없이 세입자를 동시에 구함으로써 잔금과 세입자를 동시에 유치시켜 가지고요. 기회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실투자 금액 0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관심만 있으시다면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이렇게 관심만 있으시면은 투자 금액이 없더라도 취등록세와 등기 비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영역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변 인근에 수영역 근처에 있는 남천역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역에 있는 밀락역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빅5 상권 중에서도 그 A급 상권이 있지만 굳이 A급 상권에 안 들어가시더라도 B급 상권, C급 상권이 있습니다. 거기 상권에 잘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소액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관심입니다. 부동산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많이 지방으로 많이 몰리십니다. 부산광역시에도 많이 몰리시고요.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토지 그리고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부산에 직접 오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빅5 상권 근처로 해가지고 한번 부동산 쇼핑 투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수영역 인근에 있는 소형 아파트 24평형 이렇게 1억 8천만 원,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지만 전세로도 1억 8천만 원에 이렇게 실투자금을 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분께서는 시세 차익을 또 어떻게 보셨느냐?
1년 후 부동산의 매매를 시점을 잡으셔가지고요. 1년 후에 매매를 하셨는데 2,4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와 같이 함께 많은 투자 성공 사례들이 있겠는데요. 실투자 금액 1,000만 원이 있을 때, 네네, 예, 1,000만 원이 있을 때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로서 이렇게 소액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빅5 상권, 제가 아까 찍어드렸죠. 서면역과 그리고 동래역, 그리고 수영역, 그리고 덕천역, 그리고 연산역 이렇게 5가지 지역을 잘 훑어보신다면요. 부산에서도 토지, 그리고 꼬마 빌딩, 그리고 상가 이렇게 3가지 지역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요. 소형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갭 투자로서 많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둘 수 있겠고요. 요즘 대선이 또 이슈죠. 3월 달 이후에 대출 규제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요즘에 대출이 좀 많이 막혀 있는데 대출이 없더라도 전세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 시점을 잘 잡으셔가지고요. 나중에 좀 많이 이렇게 소액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성공 사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그 부산광역시에 문의들이 많은데요. 부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와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A급 상권에만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이 A급 상권에만 주목을 할 게 아니라 그 주변과 좀 맞닿아 있는 곳들, 평소에 좀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이게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산에서의 빅5들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지금 계속 사례를 듣다가 이렇게까지 된다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산 빅5 지역들 아직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고 또 투자 유의점이 있지는 않을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자, 대표님, 이 부산 빅5 지역 좀 투자의 포인트와 유의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그 부동산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선 사례들은요, 다 선시공 후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지어놓은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분양 현장을 보거나 다른 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다 짓지도 않았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분양할 예정이다 하는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던 경우에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액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요. 부산광역시를 또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변 인근의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선시공을 다 완료된 그런 건물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요. 그만큼 기간 또 당길 수 있으면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빨리 유치를 시키면서 동시 투자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후분양, 그러니까 선시공 후분양보다, 그러니까 제가 다 지어놓은 건물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다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 가지고요. 같이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그 대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세입자 부분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정 인구가 얼마나 있고 주변에 있는 상동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지어놓은 건물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투자할 때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세입자를 또 먼저 구해서 그래서 또 투자 금액이 거의 없이 전세금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을지 정말 참 어렵긴 합니다만 뭐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뭐 시공과 분양 시스템 이야기 참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또 투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저희와 함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또 지금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참고로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계속 부동산 시장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빅5 지역 좀 궁금해서 한 번만 더 질문 드려볼까 해요. 대표님, 빅5 중에서 대표님이 가장 좀 마음에 점 찍어두고 있는 지역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5가지 지역 중에서도 제가 좀 찍어드릴 수 있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바로 서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산의 중심에 있는 서면역이 되겠는데요. 서면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2호선을 또 교차하는 라인에 있지만 그만큼 고정 인구들도 많고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면역 인근에 있는 문현 국제금융단지라고 제가 또 찍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면 인근으로 있는 파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 중에서 도시 기본 계획 중에서도요. 바로 동천개발사업과 그리고 문현 국제금융단지 그리고 복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신다면요. 지가 상승이라든지 개발 호재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소액 투자로서도 소형 아파트라든지 뭐 토지상가, 뭐 꼬마 빌딩 이쪽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신다면 서면 인근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금액들이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또 많이 있겠는데요. 서면 인근으로 범천동, 범천 1-1구역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 인근으로 좀 자세히 보신다면요. 조금 빅5 상권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개발의 그런 이익을 또 많이 또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 전략부터 또 부산 부동산 핵심 정보까지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자, 정말 부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호은 대표님 무료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부산에서 상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스타일리스트 해드리는 안호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호은 대표님의 상담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자,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도 받아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